안녕하세요. 바이오발효융합학과 1과학번 황혜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총괄대사 경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경로의 시작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몸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당을 연료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다양한 대사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ATP의 형태로 에너지를 얻고 고에너지의 전자를 가진 NADH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럼 ATP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TP는 생산 방식에 따라 기질 수준의 인산화, 화학 삼초적 인산화, 그리고 그 예시로 산화적 인산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예시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생성 경로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투자기와 에너지를 얻는 회수기로 나뉩니다. 먼저 투자기를 보면 포도당이 인산기가 붙어서 ATP가 소모되고 F6P에 다시 인산기가 붙어 ATP가 또 소모됩니다. 그리고 나서 G3P와 DHAP가 만들어지는데요. 인산기가 붙어있는 이 두 물질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치 마중물처럼 두 분자의 ATP를 먼저 쓰면서 다음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 투자기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 회수기로 들어가면 G3P에 인산기가 붙으면서 고에너지 전자를 가진 NADH가 생성되고 그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ATP가 다시 생성되며 이후 PEP가 피로부산이 되면서 다시 ATP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회수기에는 고에너지 물질로부터 ATP가 생성되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HAP에 의해서도 ATP가 생성되므로 해당 과정을 통해 총 4ATP와 2NADH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생성 경로를 만나기 전에 소개할 경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산오탄당 경로입니다. 인산오탄당 경로에서는 포도당이 인산오탄당으로 산화되면서 NADPH가 생성됩니다. 이 NADPH는 전자 공여체로서 흔히 활성산소라 불리는 산소 라디칼에게 전자를 줍니다. 산소 라디칼은 몸속 분자들의 산화를 일으켜 우리 몸에 손상을 주지만 NADPH에게 전자를 받음으로써 산화적 손상이 방지됩니다. 그 외에도 NADPH는 여러 생합성 과정에 이용되고 인산 오탄당은 뉴클레오타이드, 보조효소, 핵산의 전구체로도 쓰이기 때문에 인산 오탄당 경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시 에너지 생성 경로에서 에너지를 얻는 두 번째 경로는 바로 TCA 회로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은 산화되어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여러 물질을 거쳐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산이 되는 시점에 ATP가 생성되면서 또 한 번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이 TCA 회로에서는 NADH, FADH2와 같은 고에너지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들은 전자 전달계에 고에너지의 전자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TCA 회로 또한 해당 과정에 이어 두 번 진행되므로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회로에서 생성되는 중간 산물이 다른 물질을 합성하는 전구체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미노산과 요소 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한 전자 전달계입니다. 가장 처음에 NADH가 고에너지의 전자를 복합체 1에게 전달하고 그 전자는 유비퀴논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TCA 회로에서 생성된 FADH2도 복합체 2를 통해 전자를 전달합니다. 전자는 다시 복합체 3에게 전달되고 사이토크롬C라는 이동성 단백질을 통해 복합체 4에게 전달돼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 흐름에 따라 높았던 자유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방출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 복합체를 통해 수소 이온들이 방출되면서 농도차가 생깁니다. 이 농도차에 의해 형성된 산화환원 전위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F1에서 ATP가 생성되고 이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거꾸로 포도당을 생성해내는 과정도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양의 포도당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도당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당 신생합성입니다. 주로 젖산, 피르부산, 글리세롤 같은 3탄소, 4탄소 화합물이 전구체로 사용되며 만들어진 포도당은 다시 합성하거나 분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대사 경로들을 이 총괄 대사 경로로 정리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